네, 반갑습니다. 전나무TV의 전나무 인사드립니다. 음, 이번 달도 벌써 절반이 지났네요. 절반. 그리고, 뭐, 일요일 날 또 뭐 해외 순방 출발하죠.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우는데, 뭐 아마, 뭐,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또 이준석이가 또 뭐 소설을 또 좀 쓰죠. 아, 뭐 그냥, 뭐, 뭐라고 할까요? 그냥 자기의 그 존재감을 좀 과시하기 위한 거라고 할까?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제목은 이재명과 민주당 하루하루 갈수록 얼굴빛이 흑빛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겁니다. 뭐 다들 좀 느끼실 겁니다. 어, 민주당 쪽에 어떤 발언의 수위가 더 세진다는 거,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김건희에 대한 마타도가 더 세진다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자신들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방편. 그 이제 얼굴들 잘 보시면 이런 게 좀 느껴져요. 얼굴이 창백해져 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이재명도 마찬가지죠. 이재명도. 그 뭐 원래부터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그러니까 벌써 그게 뭐 한 5년 전이죠. 한이 아니고 5년 전이죠. 제가 이재명 지지할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한창 경선하고 막 그때쯤이었으니까. 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고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그 단톡방을 정치 관련된 단톡방에 많은 단톡방에 이제 제가 참여를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뭐 그 많은 이제 단톡방 중에 뭐 솔직히 대부분은 좀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막 솔직히 제가 그 당시에 아마 한 2, 30개 정도 참여하고 있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단톡방은 그 2, 30개 중에서 한 3개, 4개 정도?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는, 그러니까 10개 정도씩은 거의 뭐, 이제 참여하고 있는 인물들도 비슷하고, 뭐 내용도 어차피 똑같죠. 뭐 그런 정도 상황이었는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래,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어차피 2012년도에 문재인이 그 새끼를 찍고 난 이후로, 어, 문재인은 지금은 사람 새끼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지지를 접었던 상태였죠. 어, 그런데 어, 이제 문바, 이제 지금은 대깨문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문바 내지는, 어, 제, 이제 달창이라고 부르죠. 보통. 달창. 어, 그런 아줌마였어요. 아마 울산에, 그러니까 울산의 그 민주당, 그 당시 민주당 뭐 당원, 그 중에서 조금 이제 뭐랄까 좀 활발하게 활동하는 어떤 그런 아줌마였는데, 저하고 한 번씩 부딪혔거든요. 그때 그 아줌마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었어요. 이재명에 대해서. 어, 히틀보다 가볍대. 그 당시에는 저는 그걸 인정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아줌마 말이 맞았던 거야. 최소한 이재명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거죠. 너무도 가벼우니까 지금도 이제
하는 거 보세요. 뭐 자기는 그러니까 뭡니까 그 투트랙으로 어 투트랙 전략을 쓰면서 자기는 이제 그 민생에만 이제 주력한다. 그리고 이제 당에서 이제 그 사법 리스크를 대응한다.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하는 듯 하다가 뭡니까 저 성남 FC도 터지고 또 어제는 또 자기 아들까지 이제 경찰 조사받고 딱 하는 순간 바로 정치 공작에 매몰되면 안 된다 아마 하면서 막 하잖아요. 이게 제가 뭡니까 8월달 지나면서 제가 방송 다시 시작하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게 토끼 형은 예나 지금이나 누가 뭐 이제 비판을 하거나 뭐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한 거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도 거기에 대해서 물론 속으로야 뭐 어떤 형태로도 뭔가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겉으로 절대 내색을 안 하잖아요. 표정에서도 절대 그게 안 읽혀.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일종의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그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범죄자들에 대해서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이제 저도 이제 좀 알게 됐죠. 그냥 사이코패스를 둘이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범죄를 저지르고 막 뭐 이런 놈들 그런 부류가 있고 우리 토끼형 같은 그러니까 뭡니까 범죄자들을 가차없이 뭐 감옥 보내고 막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뭡니까 그 뭐 정치인들 얘기를 하자면 저도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렇게 막 무릎 꿇고 싸우다가 또 밤에는 서로 같이 행인 동생하면서 술집 먹으러 다니잖아요. 이것도 사이코패스의 한 종류라는 거죠. 특히 이제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면 토끼형이 정확하게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잔인하게 처단을 하는데 자기보다 약하다 생각되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화를 내거나 뭐 이런 거 절대 안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힘 있다고 이때까지 그렇게 나댔던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던 저 특히 빨갱이 새끼들 그놈들한테 대해서는 가차 없잖아요. 그리고 그 걔들이 뭐라고 시부리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표정 변화도 없이 한마디도 안 하잖아. 이것도 사이코패스의 한 종류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심리학계에서 이제 이게 정확히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정립이 된 이론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특히 박근혜 탄핵되고 특검하면서 조작된 태블릿, 조작된 걸 분명히 알았다니까요. 조작된 걸 알면서 그 조작된 태블릿을 활용해서 어마무시하게 돌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던 그 시점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딱 그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지금 그래 저기 언론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 기무사 그 계엄령 문건 그때 그 이재수였습니까? 어, 영장 심사 받으러 가는데 수갑 채워 가고 이거 그런 것들이 다 의도됐다는 거죠. 의도됐었다는 거죠. 집권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빨갱이들로 그래 어쨌든 문재인의 눈에 그래 문재인이가 빨가벗고 덤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토끼 형하고 한동훈이하고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소위 말하는 어마무시하게 뭐라고 합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과잉 충성을 해가지고 어차피 빨갱이들은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 소위 보수 그 당시에 국정농단하고 관련됐던 그리고 태블릿에서 뭐 조작을 했건 말았건 거기에서 연관돼서 나오는 그 인물들에 대한 어마무시하게 피도 눈물도 없이 도륙을 내는 그 모습을 연출을 했다는 거죠. 그 모습들이 다 사이코패스적인 어떤 모습들 아닙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거는 분명히 맞다고 저도 확신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인상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걸 봐도 정말 잔인하잖아요, 솔직히. 이거 그냥 언론에서 제대로 뭐 보도도 안 해주고 해서 그렇지만 뭐 이번에 그 뭡니까 뭐 대통령실만 해도 거의 아마 한 100명 가까이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게 솔직히 일반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인물들이라면은 그렇게 함부로 절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결정을 갖다가 아주 빠르게 아주 과란성 있게 그냥 하잖아요. 그래놓고 표정 변화는 전혀 없고 뭐 또 얘기가 또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가볍다는 것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재명과 우리 토끼의 차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놔두고라도 이재명이는 분명히 투트랙으로 간다고. 그리고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해야 뭔가 좀 더 어필이 되고 여론을 좀 더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도 가벼운 진짜 그 아줌마 말 맞다나 깃털보다 더 가벼운 이 성격 때문에 한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자기가 동화마을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정적 죽이기에 골몰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지가 화다가닥 해가지고 그게 나서버리잖아요. 이 싸움은 그냥 끝난 거라니까요. 또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즐기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래 방송 끝나고 나서 누가 또 댓글을 하나 달았더라고요. 그냥 이제 저도 이제 뭐 상당한 평정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뭐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막 뭐 욕을 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단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확신이 들고 평정심이 찾아오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죠. 댓글을 달려면 그냥 나를 욕하는 댓글을 달려면 방송 중에 내가 했던 어떤 논리에 대해서 비판을 욕을 하라고 그거 관련해서 글을 써 뭐가 잘못됐고 근데 댓글이 뭡니까? 아니 뭐 저 얼굴을 공개 안 하고 뭐 정치 평론을 한다면서 그렇게 또 욕을 하고 욕을 써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윤계가 어떻고 뭐 그건 아마 우리 토끼 형하고 김건희를 뭐 비하한다고 아마 그렇게 제 느낌상에는 그렇게 적은 것 같아요. 윤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뭐 토끼 형을 보고 막 개새끼고 막 하면서 뭐 이건희 김건희는 또 뭐고 그런 의도로 아마 썼던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런 인간들이 좀 분명히 무서운 거는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진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분명히 나이가 최소한 분명히 최소한 40대 50대는 될 거예요. 제 나이 플러스 마이너스 최대로 보더라도 10살 안팎일 거 아니에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댓글을 그런 식으로 달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 비판을 하고 싶고 욕을 하고 싶으면 내가 방송에서 했던 말 그러니까 찝바니까 하는 말이 그래 이재명을 욕하는 것 때문에 네가 열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방송 중에 이재명을 지금도 물고 씻고 뜯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이재명을 물고 씻고 뜯은 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반박을 하라고 그러면서 욕을 해.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네가 아니 버러지가 아니라는 걸 내가 인정을 해 줄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그래도 어쨌든 기계공학을 했고 이과 쪽이기 때문에 논리를 좋아한다고요. 제가 100% 논리적이란 말은 아닙니다. 최소한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슈, 뭐 정치권이든 뭐든 이런 어떤 부분에서 판단을 할 때 상식과 논리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재명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이재명이가 이때까지 말을 어떻게 했고 어떤 행동을 취했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언론이 우리 토끼 형하고 김건희를 마타도어 했던 그 10분의 1 정도로만 만약에 이재명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마타도어를 한다고 치면 이재명하고 그 가족들은 지금 이 세상에 없어요. 없다고. 그 내가 이렇게 이재명을 비판을 하면 이거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고 그걸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해. 뭐 얼굴을 공개를 하네 마네 하지 말고 야 이 등신 같은 새끼들아. 그리고 너는 그래 아마 내 얼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어디서 어떤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다만은 요 근래에 아마 그 나를 내 방송을 보게 된 것 같은데 어 어차피 지금 뭐 구독자 중에서도 뭐 아마 내가 방송을 하면 올리면 듣는 사람은 뭐 보다시피 한 최대로 가봐야 한 100명 정도 그러니까 100명도 아마 구독자 중에서는 아마 한 내가 보기에 한 30명 정도 지금 이제 2,500명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한 최대로 봐도 한 40명 정도가 방송을 보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 사람들은 내 얼굴 다 알아, 병신아.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5년 전에 내가 이재명 지지할 때 그래도 맨날 그 스트리밍 했어. 지금은 내가 쪽팔려서 내가 이재명 지지했다는 게 쪽팔려가지고 내가 다 지금 블라인드 처리시킨 하지만 한심한 새끼야. 그리고 네가 그래 댓글에다가 뭐 얼굴 공개 얘기를 썼는데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대통령이고 내가 이재명을 비판하면서 얼굴을 공개 안 하는 상황이면 네가 댓글에 그렇게 쓴 거에 대해서 한 억만 분의 1점은 내가 인정해 줄 수 있어. 근데 지금 병신아 우리 토끼 형이 지금 대통령이야. 토끼 형이 지금 대통령이고 네가 물고 빠는 이재명이는 지금 그 그냥 저기 동네 양아치 새끼 아니야. 동네 양아치 새끼. 민주당도 지금 동네 양아치 조직으로 지금 딱 진입했잖아. 아니 내가 그래 그 동네 양아치 새끼 그 뭐 욕하는 거 가지고 내가 그 뭐 얼굴을 공개하네 마네 그런 얘기를 이딴 새끼한테 듣는 것도 좀 웃기지 않냐. 네가 생각해봐도 좀 웃기지 않냐.
이재명이가 지금 뭔데 그냥 양아치 새끼 아니냐 지금. 지금 토끼 형이나 지금 대통령실에서 너그 저기 민주당하고 저기 네가 물고 빠는 이재명이 대하는 걸 봐라. 갈수록 어떻게 대하는지. 그냥 쓰레기 동네 양아치보다도 못한 쓰레기로 생각하고 있다니까. 내가 그런 새끼 뭐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뭐가 씨발 그렇게 있어가지고 뭐 그래 얼굴 공개를 하네 만에 그런 얘기를 쳐씨부리냐고. 한심한 새끼야. 그리고 내 프로필 봤는지 모르겠는데 야 요즘이 어떤 세상이냐 이 병신아. 내 그 전화번호하고 내 가게 위치까지 다 나와 있잖아. 부산역 지하상가 나아열 32호 씨발아. 어? 어디 동네 그 뭐 어디 저기 뭐 일반 저기 뭐 그냥 어떤 동네의 그 일반 집원 주소의 그 어떤 가게도 아니고 부산역 지하상가 나아열 32호라고 돼 있잖아 이 병신아. 그러면 막말로 부산지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열차 타고 와가지고 부산역에서 내려가지고 막말로 씨발 그 부산역에서 한 서너 명한테만 물어보면 내 가게 찾아올 수 있다 이 새끼야. 그런데 뭐 얼굴을 공개도 못하면서 뭐 비판을 하냐고. 어이구 한심한 새끼야. 어휴 진짜 하기사 그따위니까 그래 아직도 이재명을 물고 빨고 있겠지. 한심한 새끼야. 아이씨 마음이 너그러지긴 했는데 또 막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열이 좀 치긴 치네요. 이런 건 이해하세요 그냥. 제발 좀 대가리 생각 좀 해 생각 좀. 내 프로필에 씨발 뭐가 박혀있냐고 병신아. 부산역 지하상가 나이열 32호 씨발 내 전화번호까지 다 저 나와 있잖아. 어? 전화번호에 씨발 가게 위치 그것도 가게 위치도 씨발 그래 막말로 아 부산을 처음 오는 사람도 씨발 막말로 부산역에만 딱 오면 사람 지나다니는 사람 몇 명한테만 물어보면 바로 찾아올 수 있는 그 위치에 씨발 내가 있는데 뭔 얼굴을 공개를 하네 만에 그걸 가지고 어휴 한심한 새끼야. 아니 좀 부끄럽지도 않냐 이 새끼들아. 어? 부끄러지도 않냐고. 최소한의 씨발 그래 나이가 아니 막말로 요즘이면 한 초등학교만 지나도 딱 이재명이의 지금 행적 말했던 거 이거 쭉 그냥 타임라인으로 구분해가지고 조금만 신경 써서 보고 듣고 해도 아 저 개새끼구나가 딱 느껴지잖아. 저 쓰레기구나. 응? 그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만약에 네가 이재명한테 붙어가지고 뭔가 어떤 이권을 챙긴다거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든 뭐 저 정치적으로든 뭔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으면 그만 이해는 해줄 수 있어 내가. 용납은 할 수 없지만 이해는 해줄 수 있어. 근데 너 분명히 그런 놈 아닐 거 아니야. 어? 그냥 뭐 직장을 다니건 장사를 하건 뭐 그냥 영업을 하건 뭐 그중에 하나 하고 있는 놈일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이재명 물고 빤다고 니한테 덕이 되는 게 뭐냐. 그런 쓰레기를 물고 빤는 게. 아니 하루가 멀다 하고 기소가 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뭐 주변에서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대고 하는데 그걸 보고 들으면서도 이재명이가 진짜 지지가 되냐? 난 진짜 그게 궁금하다니까. 그 정도의 사리분별력도 없냐? 나이가 씨발 그래 30대 30, 40, 50이 되는데 그 정도의 사리분별력도 없냐고. 어? 아니 그래 그런 놈들이 보면 예를 들어 자기 마누라가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이전에도 제가 이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재명을 물고 빨고 있는 그런 새끼들을 보면 그게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딱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어 이웃집에
누군가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야, 네 남편 아니면 네 아내가 어제 그 어디 가면서 봤는데 정확하진 않은데 웬 남자하고 웬 여자하고 모텔을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를 네가 들으면 네가 지금 이재명을 그렇게 물고 빨고 옹호해주는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봐라. 만약에 그 상황에서 네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래도 네 마누라를, 네 남편을 100% 지금 네가 이재명을 신뢰하듯이 신뢰해 줄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진짜 정확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냥 인정은 해줄게, 내가. 인정은 해줄게. 이해는 해줄게. 아까 말했듯이. 용납은 못하지만 이해는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니를 가지고 욕을 하고 싶은 욕 같은 건 절대 안 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할 자신 있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 그렇게 적은 건 남자 같은데, 네 마누라가, 만약에 외간 남자하고 모텔을 들어가는 거를 네가 봤던, 얼뜬 봤던, 아니면 네 주변의 친구가 얘기를 해줬던, 그렇게 얘기를 해줘. 그래도 네가 네 마누라를 네가 지금 이재명을 신뢰하듯이 신뢰해 줄 수 있냐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봐라. 어? 그럼 네 마누라는 뭐 그 얘기를 하면 네 마누라는 그럴 거야. 그냥 그냥 저기 아는 오빠고 그건 모텔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래 모텔은 저 잠깐 들어갔는데 그거는 뭐 모텔에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갔다가 바로 다시 나왔다. 뭐 룸에는 안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할 건데 그것도 지금 100% 네가 신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얘기 아니냐. 네가 이재명한테 하는 걸 보면 네 마누라한테도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너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못 하잖아, 니. 쪽팔리지 않냐고.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부끄럽지 않냐고. 어? 부끄럽지 않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 내 프로필 사진 올라간 거, 내 전화번호하고 내 가게 정확한 위치. 아까도 얘기했지. 부산을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도 부산 얘기만 딱 내려가지고 몇 명한테만 물어보면 찾아올 수 있는 그 정확하게 다 적혀 있잖아. 근데 씨발로만 얼굴 공개 안 했다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댓글을 달았다냐 이 병신아. 이 한심한 새끼야. 니 같은 놈도 고추 달고 나왔다고 씨발 니 낳고 니 MEAB가 미역국 처먹었을 거 아니냐. 어? 니 MEAB가 무슨 죄가 있냐? 어? 그 부끄럽지 않냐? 그리고 자식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어쨌든 씨발 그러면 없지는 않을 거 아니야. 결혼을 했으면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냐? 이제 지금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거, 그리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누적된 거, 그 언론 보도. 그래 그게 이재명이는 그래 전부 다 뭐 거짓말이고 거짓이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그래 이재명이는 그렇게 얘기하고 민주당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아니, 상식이 있는 인간이면 아니 자기가 한 최소 30년을 세상을 살고 4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60년을 살고 70년을 살았으면 그렇게 살아온 그 연륜만으로도 그 그러니까 배움에 뭐 많고 적음도 필요 없고 지혜가 있고 그것도 필요 없고 그 언론에서 보도된 그 보도 내용 그리고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것만 보고도 판단이 서야 되잖아. 그 판단이 안 서나? 그러니까 그 판단이 안 설 수 있는 그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대가로 네가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뭔가 이권을 챙기는 그 위치에 있으면 그건 내가 이해를 해주겠다고. 근데 그게 아닌데 부끄럽지 않아? 나도 5년 전에 뭐 한 1년 정도 됐지만 이재명을 지지했다는 그게 지금도 내 인생 최대의 치욕, 흑역사. 흑역사거든. 내가 아무리 5년 전까지 내가 빨갱이 쪽 편에 서 있었던 놈이지만 여기 또 쓸데없이 얘기가 길어졌네요. 아무튼 갈수록 얘들은 지금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사지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그래 뭐 이제 아침에 또 이런 개소리를 치시부리죠. 그래 이거는 그냥 자기의 존재감을 그냥 어떻게든 한번 가시해보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이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그런 거죠. 그 뭐 당연히 또 예를 들면 그 가고 나서 뭔가 어차피 저기 윤리위 쪽에서도 이때까지 계속 경고를 해왔으니까 아니 뭐 징계를 밟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우리 토끼 형이 가고 안 가고 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자기의 처지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랄까 그 여론몰이도 해야 되고 이제 자기가 좀 불쌍하다는 그 코스프레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뭐 자기를 징계를 한다거나 이러면 또 뭐 자기가 또 나서 그 봐라 내 말이 맞잖아 이 짓을 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중에 하나죠.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그리고 혹뭐 다음 주에 뭡니까 그 뭐 징계가 있건 뭐가 있건 간에 뭐 아무 상관없는 거고 그냥 어차피 이준석이도 이재명하고 같이 손잡고 학교로 갈 겁니다. 이준석이도 머지 않았습니다. 그냥 얘도 그냥 막 나와서 개소리쳐 씹으리고 지랄하면 그냥 아유 불쌍한 새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찰이 어제 불법 도박 성매매 혐의로 이동호를 조사했다고 하죠. 어제 장시간 조사받아. 박홍근이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도하다는 생각 든다. 타깃을 딱 정해놓고 탈탈 털어서 나올 때까지 하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 이 정도로까지 할 수 있나 싶다. 이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거 자체 이런 거 자체가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자체가 자충수예요. 자충수. 왜냐하면 오늘도 그래 종편을 보면 이런 말 나오고 보도하고 또 뭡니까 작년 12월 달에 이재명이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영상이 계속 하루 종일 돌아.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이 나쁜 짓 한 거 맞는데 이게 무슨 무도하고 뭐 탈탈투 나올 때까지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어제 그리고 그 며칠 전에 그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단 그런 찌빠들 아니면 계속 이걸 정편에서 맨날 며칠 보여주면 갸웃하게는 돼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갸웃.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여론하고 괴리를 두고 있는 거죠. 점점 더. 자기들은 입으로는 뭐 그러니까 뭐 어제 그제 뭐 김건희 특검해야 된다 62% 나왔다고 매뭐 국민들 여론이 뭐 10명 중에 6명이 뭐 여론 해놨는데 그건 지들 말이고. 그리고 아무리 그래 봐라. 토끼 아무 신경도 안 쓰잖아. 이재명이 같으면 발끈해가지고 또 막 지랄할 건데 토끼 형은 아니 아무리 물고 싶고 뜯어도 아무런 대응도 안 하잖아. 그게 토끼 형을 혈혈단신으로 지금 이 위치까지 오게 만드는 가장 큰 운동력이에요. 근데 저 빨갱이들, 특히 빨갱이 새끼들은 그걸 몰라. 우리 토끼 형이 혈혈단신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가장 큰 원동력이 뭔지를 아직도 몰라. 이제 빨갱이들뿐만 아니고 소위 보수라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나라에서 다대표 뭐 저하고 김갑수 정도 서민도 이제 빠돌이는 맞고 좀 어느 정도는 파악은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도 아주 그 근본적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계속 할수록 자기들이 더 궁지로 내몰린다는 것을 절대 몰라. 절대. 그래서 한 번씩 그래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 개소리쳐 씹으린 거 듣고 있으면 욱했다가 한 번 더 생각하면 참 불쌍하구나. 댓글 단 놈한테도 제가 말했듯이 좀 개소리쳐 씹으리나 막 좀 욱했다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니까요. 요즘에는 분명히 40은 분명히 넘었을 텐데 그 나이 먹도록 어쨌든 수십 년을 세상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사람들도 만나보고 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보고 했을 텐데 그 엄청난 인생의 어떤 경험을 그냥 쓰레기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로. 그 자신도 쓰레기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오늘 또 아침에 또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감사원 법 개정안 발의. 와, 이거 아니 도대체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만약에 다음에는 또 뭐 사법부에서 만약에 또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판결들이 쭉쭉 나오면 안 되겠다. 그럼 법원도 판결하기 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럴 거 아니야. 판사도 판결 내리기 전에 국회의 사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적인 건 필요 없겠지만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 그 판결 내리기 전에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국회의 승인을 받고 판결을 해라. 이럴 거 아니야. 이런 짓들이 계속되면 어차피 자기들 뜻대로 될 수도 없지만 이런 무도한 짓들을 계속 하게 되면 언론은 싫건 좋건 이걸 계속 보도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빨갱이들 방송사 같으면 뭐 우리들 편이니까 이거 이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계속 보도를 해줘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절대 자기들 의도대로 절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대가리 진짜 나쁜 거죠 이것들.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 아주 흐뭇한 일이고 반가워해야 할 일이고 쾌재를 부를 일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한 번씩 이제 갈수록 이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행위들 하나하나가 바로 갈 때까지 다 갔다는 얘기예요. 갈 때까지 다 갔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일반적인 국민의힘의 누군가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먹힌다니까요. 예를 들면 홍준표든 뭐 원희룡이든 오세훈이든 뭐 유승민이든 뭐 이런 인물들이 만약에 지금 토끼형의 위치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선전선동이 정확하게 먹힌다니까. 박근혜 대처럼. 그런데 지금 니들이 상대하고 있는 인물은 우리 토끼형이야 임마. 아 진짜 학습 효과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학기사 학교 다닐 때 매 돌멩이나 그 보도블록 깨고 화염병이나 만들어가지고 데모진이나 하던 새끼들 그래가지고 쫓겨다니면서 여관방에서 친구 자취방에서 혼수가면서 서로 구멍동서하고 하던 그런 놈들이 뭔 대가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자기들을 죽이는 그런 행위들이죠. 자기들은 못 느끼고 있어. 자기들은. 못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따로 어떤 다른 어떤 전략이나 전술을 쓸 수 있는 머리는 없고 하니까 짜증은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무리한 발언들, 무리한 행동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히 빨갱이들의 어떤 이런 아주 가볍고 머리 나쁜 습성들을 우리 토끼 형하고 한동훈이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기와 때에 맞춰서 장소와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물고 씹고 뜯으라고 하나씩 던져주고 먹잇감 주듯이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미친 듯이 물을 떴잖아. 지금 고민정이하고 막 이런 애들 보세요. 미친 듯이 물을 떴잖아.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느냐? 절대 전혀 없지. 언론에서 오늘도 고민정이 왜 해외순방 따라가냐 하니까 김정숙이 얘기 계속 하잖아요. 이거는 전 정권 탓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걔들이 고민정이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언론에서도 비교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니까. 스스로 그냥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참. 근데 이것조차도 다 토끼형, 한동훈, 김건희가 짜놓은 각본이라는 거죠. 그 확실하다니까. 왜 그런지는 또 좀 이따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제목을 점점 평정심을 잃어가고 있는 이재명과 민주당. 이제 이게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종편이나 한번 보세요. 특히 다른 것보다는 채널 A, TV조선, MBN, 연합뉴스 같은 정도 보면 우리 윤통은 지지율 전혀 신경 쓰지 않. 이거 진짜 맞아요. 신경 안 써요. 왜냐 이거는 다 어차피 언론이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건 조작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이 종편이 그러니까 다대변 저번에 얘기했는데 종편이 조작을 하는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약간 조작을 한다 편향되게 좀 조작해서 보도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지지율을 아예 뭐 여론조사 업체가 조작을 한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는 표현들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문항을 갖다가 배치를 좀 예를 들면 뭐 우리 토끼형이나 김근희한테 불리한 방향으로 배치를 하고 또 질문도 이제 우리 토끼형이나 김근희 관련된 질문을 할 때는 문항 앞에다가 부정적인 얘기를 내세우고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재명에 대해서 물을 때는 이재명에 대한 어떤 좀 긍정적인 문구를 넣고 이재명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의. 근데 이게 먹힌다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최소한 한 4, 5%는 움직이는 게 맞아요. 4, 5%는 움직여. 거기다가 언론에서도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럼 한 7, 8%는 분명히 움직인다니까. 그럼 보세요. 4, 5%면 넣고 빼고니까 최대 10% 아닙니까? 그럼 7, 8%면 최대 한 15%, 16%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한다는 거죠. 언론의 패널로 출연하는 민주당 쪽 패널들은 기승전 지지율. 오늘도 보니까 아까 아마 그게 TV조선의 그 신동방송이 아니 신동방송은 아침에 하는 거고. 아 이것이 정치단가? 뉴스 탑10이었나? 채널 A? 아니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무슨 민주당의 그 전 대변인이든가 뭐 기집애 하나 나와가지고 얘기하면서 하는데 뭐 또 자기들 뭐 논리가 딸리니까 기껏 얘기하는 게 뭐 존경하는 정치인은 누구냐고 뭐 물었다든가 그 시사인에선가 그 시사인도 저기 빨갱이 채널이잖아요. 주진우가 그 저 시사인 출신이잖아요. 거기서 이런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이재명이가 16% 나오고 또 뭐 홍준표가 몇 프로 나오고 그런데 이제 뭐 우리 토끼 형이 무슨 1.6% 나왔다고 했나 뭐 하여튼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막 이제 자기들 논리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만 이제 우리 이제 토끼 형 묵고 싶고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앵커가 그 이론조사가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이제 거기는 또 자기는 어딘지는 잘 모르겠고 뭐 확인해보고 뭐 알려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 채널 TV조선 측에서 그러니까 그게 시사인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 패널 얘기 끝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 얘기는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앵커가 그나마 이제 하나를 얘기한 게 그 이론조사를 한 거 했는데 시사인에서 저기 어디 의뢰를 해가지고 존경하는 정치인 없다가 45% 정도 나왔대요. 그 절반이 이제 정치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그러면 없다가 45%고 그럼 예를 들면 또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말씀드렸듯이 한 7%에서 10% 정도는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 한 40% 정도가 대답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6%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당연히 찐빠들이잖아, 찐빠들. 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표본을 모집단을 모집할 때 이제 이쪽에 이재명 쪽에 좀 유리한 어떤 모집단을 샘플을 갖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돌린 거야 이게.
그 이걸 가지고 지지율이 우리 이재명이 제일 높다고 막 정말 참 한편으로는 좀 약간 욱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애처롭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갈수록 얼마나 나와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고 자랑할 게 없으면 허구한 날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불쌍하잖아요. 또 말씀드립니다만 이 싸움은 정해진 겁니다. 모든 여건이 모든 조건이 토끼형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상황, 조건으로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이 민주당하고 소위 진보라고 하는 얘들이 계속 그거를 고착화 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광 비리.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길에 문답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국민 혈세가 이건 카르텔 이거 저기 출마 선언문에서 언급하고 대선 후보 수락 연설문에서 언급했던 딱 용어 아닙니까? 입금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소위 말하는 문정부 니들은 입금 카르텔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 잠깐만. 어? 여기 보면 입금 카르텔 빨갱이들 언론 특히 조중동 이거 지금은 그러니까 지자체 그 말단 그러니까 그 발표할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그 밑에만 훑었는데 이렇게 나오더라. 그 얘기는 뭡니까? 제대로 한번 싹 훑으면 제가 이전부터 그랬잖아요. 어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 쓰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자기들이 책정한 예산이 100조였습니다. 그 태양광 패널을 전량 그 중국 거 했잖아. 그때 이전부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조사하면 태양광 패널 사온 거 그거 사온 금액의 절반 정도는 아마 리베이트로 다시 자기들이 받아 처먹었을 거다. 물론 또 그 중에서 또 상당 부분은 저기 떼놈들 그 말단에서 이렇게 비리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한 2천억이라고 하니까 5% 정도 했다고 했습니까? 전수조사를 하면
당연히 곱하기 그 배율만큼 늘어나겠죠. 그 비율만큼. 그건 밑에 쪽 얘기고. 태양광 패널 사온 거 그쪽 조지면, 예를 들어서 태양광 패널 사오는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0조 들었다. 제가 장담한 건데 5조가 리베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5조를 떼놈들, 이쪽들 하고 당연히 나눠 먹겠죠. 이런 부분에는 당연히 아마 항상 말하는 이끈 카르텔, 저는 이런 조중동 같은 이런 거대 언론 자본들도 연루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아주 강력하게 발언하잖아요. 개탄스럽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거다. 이제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발언하는 거는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좌고우면하거나 눈치 보거나 할 필요 없다.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거다. 이 얘기는 이제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그 밑에 이제 각 그 검찰 지휘부들 지령 내린 거 아닙니까? 도륙 내라. 아, 정말 너무 좋아. 그러니까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를 사전 보고받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어제죠. 국민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응단해야 한다. 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제 우리 토끼 형은 막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총리가 이제 좀 중간에서 좀 희석시켜줘야 되잖아요. 이미 작년인가부터 시작된 거다.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다. 너그 정권 때부터 한 거야, 임마. 씨발놈들아. 우리 보고 정권 탄압, 정치 보복이니, 그거는 개소리쳐 씹으지마, 씨발놈들아. 너희들 때부터 조사한 거니까. 그리고 이 얘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들 때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끼리끼리 그냥 해쳐먹는다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다 봐줬잖아. 감사는 했는데, 이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를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 같은 것을 잘 바꿔도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거다. 한덕수는 중간에서 그냥 에이 그게 아니고 뭐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눈 돌려놓고 열심히 쓸어야지 이제. 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태양광 사업 등과 관련해 죄가 있는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것을 사법적 시스템에 맡기겠다는 것으로서 이 뭐 수사에 개입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 거리를 둔 거다. 시스템에 의해서 하겠다는 거다. 쇼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바로 이렇게 보세요. 민주당이 또 발끈하지 않습니까? 이 발끈한다는 게 뭡니까? 구린 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라니까. 그 제가 그랬잖아요. 뭐 데모를 해. 광우병 2탄을 만들어. 그거는 바보 당신들이어서 그 토끼 형이나 한동훈이나 김건희가 없는 그런 머저리 새끼들, 머저리 보수 우파이기 때문에 그게 먹히는 거라니까.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그래, 광우병 얘기하니까 이 얘기는 제가 한 번도 안 했죠. 다음에 또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아 씨발 또 이 흑역사 중에 하나, 또 뭐 이왕 많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자면 2008년도 제가 5월 31일 날 제가 2007년 4월 달에 회사 그만두고 마산 내려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나가지고 2008년 정권 바뀌고 광우병 막 난동을 짓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는 진짜 빨갱이였으니까 그 이명박이를 끌어내려야 된다 막 이거였어요. 그때 제가 그 사진을 찾으면 있을 텐데 제가 티에다가 뭡니까 쥐박이 탄핵인가? 뭐 이런 문구를 적어가지고 내가 티 입고 다녔다니까.
그 티는 지금 없어지긴 했는데 아마 사진이 어디 남아 있을 거예요. 그 혹시 제가 어디서 찾게 되면은 다음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런 놈이었어. 그랬던 놈이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5월 31일 날 마산에서 서울 올라갔잖아요. 집회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집회는 내가 참석해야 된다. 그래서 광화문에 갔잖아. 그래가지고 처음에 서울시청 광장에 있다가 집길에가 갔죠. 간 게 아니지. 그러니까 서울시청에서 집결해가지고 시위가 시작됐지. 아마 한 6시, 7시쯤부터인가? 그 이제 광화문으로 청와대로 이제 간다고 해가지고 그래 이제 쭉 이제 갔죠. 시청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근데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있던 그 무리들은 어디로 갔냐 하면은 그 광화문을 지나서 동십자각 지나가지고 제가 복무했던 삼층동 있는 팔판동 있는 그쪽 동십자각으로 해서 쭉 이제 팔판 상거리 쪽으로 이제 쭉 올라가는 방향을 택했죠. 그 당연히 이제 광화문까지는 이제 경찰도 특별하게 제지를 안 했습니다. 그냥 거리 행진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때까지 그래 왔듯이 동십자각 에서 아마 한 2, 300m 정도 위쪽으로 이제 차벽을 쫙 쌓았죠. 더 이상 이제 올라오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도착한 게 아마 한 시간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뭐 하여튼 좀 저녁 좀 깜깜해졌으니까 좀 늦은 시간 한 8시, 9시 아마 그 정도쯤 됐을 거예요. 그 이제 차벽이 막혀 있으니까 이제 못 가잖아요. 그 반대편에 차벽 반대편에는 의경들이 쫙 이제 이 무장하고 이제 대기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좀 소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저 시위대 중에 이제 몇 놈이 또 저 뭡니까 어차피 막혀 있으니까 이제 넘어가겠다고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차 위를 타고 저 뭡니까 경복궁 돌담 위쪽으로 다 저 기화잖아요. 뛰어넘고 하다가 기화장 떨어지고 해가지고 좀 그런 사고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 봐야 그래가지고 잠은 한숨도 못 자고 이제 의경들하고 제가 이제 바로 이 차 바로 앞에서 의경하고 대화도 좀 하고 했어요. 저도 어차피 의경 출신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1년부터 94년까지 그 위치에서 내가 의경 복무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대치하다가 새벽에 한두 번 좀 위험한 상황이 조금 있다가 그냥 그렇게 그냥 아침이 밝았어요. 그냥 아침이 밝으니까 사람들도 출근해야 되고 이제 되니까 이제 작전이 시작된 거죠. 경찰 쪽에서. 그런데 그래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있는데 됩니까? 그래 도망갔지. 아침에 동 트자마자 이제 전역인들이 이제 경찰들이 이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밀어내니까 밀릴 수밖에 없죠. 그게 쭉 밀렸죠. 어디까지 밀렸냐면은 종로 경찰서 쪽까지. 종로 경찰서 쪽으로 쭉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내가 까딱했으면 내 곤봉에 맞고 막 자빠질 뻔했지. 정말 드립다 도망갔지. 그러니까 뭡니까 인도로 차도로 막 도망가는데 이제 얘들이 쫓아오잖아요. 중요한 건 걔들도 이제 완전 무장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래도 쟤도 느리지만 걔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걔들보다는 내가 빠르잖아. 그 와중에 제가 뭔가에 걸려가지고 자빠질 뻔했죠. 그때 만약에 제가 자빠졌으면 밟혔을 거야. 근데 이제 기우뚱 하다가 중심을 잡고 냅다 뛰지. 그래가지고 뭡니까 종로서 지나가지고 저 낙원상가 쪽으로 해가지고 종로상가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서울 시청 앞 광장으로 갔는데
하여튼 제가 그랬던 놈입니다. 그랬던 놈. 다음에 제가 그 증거를 제가 사진도 뭐 그때 많이 찍었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야, 댓글 난 새끼들아. 내가 그랬던 놈이다. 아유, 이 한심한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보다 더 빨갱이였어, 이 새끼들아. 어? 적어도 10년 전까지는, 아까도 얘기했지. 10년 전에 내가 문재인이 찍었다고. 얼마나 빨갱이였으면 그 머저리 새끼, 그런 아유, 그런 개새끼를 내가 찍었겠냐고. 10년 전에, 씨발. 응? 내가 그랬던 놈이야, 이 새끼들아. 뭐 또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아무튼, 이거는 자신감의 표현이고, 민주당은 이제 당연히 문정부 지역이지, 씨발. 이게 입금 카르텔이라니까. 뭐 윤건영이 뭐 전 정부만 해주기. 한심한 새끼들. 기다려, 이 새끼들아. 이제 야당의 단호해진 대통령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8월 초까지 나대표님도 그랬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 그래 뭔가 이 수석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 비서실장도 그렇고 아니 뭔 일이 있으면 나와서 적극적으로 뭔가 해명을 하건 반박을 하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나대표님도 그렇고 계속 열받아 했잖아요. 이제서야 완전히 이제 그 의문이 풀린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단 수석들은 에게는 대응을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지켜만 바라고 지령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밑에 뭐 행정관이나 비서관들 쭉 이제 인맥을 통해서 들어왔던 놈들 이게 적인지 동기인지를 아무도 모르고 그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석들한테는 입담속 시켜놓고 그냥 너희들도 그냥 가만히 있어. 그 일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든 일단 그 뭐 언론도 그렇고 물고 싶고 떠들 테니까 일단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는지 일단 지켜보자고. 그렇게 단속을 시켜놓고 석 달 동안을 그냥 보낸 거예요. 보내고 감찰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감찰을 명분으로 인맥으로 들어온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인간들이 심어놓은 요 인맥들 싹 다 쳐내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비서실장도 그렇고 정무수도 그렇고 이제 부대변인 그 부대변인 그 새끼는 이름이 또 이재명이야 씨발. 나 참 개명을 하든가 적극적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막 이쁘세요. 그러니까 단호해진 대통령실. 이게 다 작전이었던 게 맞아. 제가 작전인가 저 12월 달도 그랬잖아요. 이준석이 같은 계속 죽어 지내고 막 하는 거 이 무슨 생각이 있나 근데 결국에는 생각이 있었던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거 일일이 끈끈이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가 그냥 그 언론하고 이런 놈들 작전에 그냥 휘말려가지고 날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뭡니까? 고름이 차오를 때까지 차오르도록 방치를 해놓은 다음에 제대로 차올랐을 때 한 방에 다 날리는 거. 계속 그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거. 그 이진복 정무수석도 보세요. 우리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정의당과 비대위가 정리된 후 해외 신봉을 다녀오고 나서 각 당의 대표,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만난다는 게 아니고 고려해보겠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는다. 과거 여당의 총재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일리가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과 당대표와의 만남으로 가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이는 1대1로 만나서 영수회담 하자고 하는 게 그래야 자기도 각오도 쓰고 이제 검찰에도 봐라 씨발 그래도
너그 보스가 나를 이만큼 인정해준다, 새끼들아. 이런 신호를 줘가지고,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금씩 묻어지게 돼 있다니까. 이런 걸 저는 알면서도 못 쓰죠. 사기꾼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상대가 사기꾼인 걸 알더라도 계속 웃으면서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의 어떤 경계 수위를 조금이라도 무뎌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히 효과가 있다니까. 근데 이걸 분명히 잘 알아요, 저도. 이전에 심리학 관련된 서적도 좀 읽고 했기 때문에. 아는데도 저는 그게 안 된다니까, 성격적으로. 그래서 이 모양 이꼴로 살고 있는 거지. 제가 그 성격이 됐으면 최소한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겠죠. 이재명이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 토끼하고 1대1로 만나면 그것만으로도 검찰의 어떤 주는 신호가,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막 이래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조금은 무뎌지게 돼 있다고. 살증의 칼날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려고 계속 이래 했는데, 당연히 우리 토끼 형도 그거 잘 알지. 벌써 무시하잖아. 미친 새끼, 내가 니 같은 범죄자 새끼, 양아치 새끼하고 왜 만나, 이 새끼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정무수석이. 아니, 씨발, 만나더라도, 그러니까 정의당 끼우잖아, 정의당. 이 얘기는 뭡니까? 너는 이 새끼야, 정의당하고 똑같은 놈이야. 정의당이, 그러니까, 토끼 형이 생각하는 뭐라고 합니까? 무게감. 정의당이 예를 들어서 이제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심상정이라도 칩시다. 심상정이나 니나 우리 토끼 형은 똑같이 생각해, 이 새끼야.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확실히 만난다는 거 얘기 안 하잖아. 고려해보겠다. 그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이준석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당 국민의힘의 이 상황을 이렇게 개판으로 만든 게 결국에 처음에 시발점은 그 내부 총실은 당대표 그 문자였잖아요. 그게 이 상황을 얻어낸 게 맞다니까. 그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이 가치분 또 받아들여지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왜냐? 정무수석이 이 얘기를 했잖아. 근데 만약에 가치분을 또 인용을 해버리면 또 비대위 또 엉망되잖아. 그러면 여당은 계속 내용 중이니까 대표가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씨발 여당 대표 지금 없어. 씨발 너가 뭐 만날 시간은 뭐 그렇게 못 만나. 원내대표 대표 여야 원내대표 다 이렇게 만나야지. 여당이 지금 대표가 없는데 지금 안돼. 이러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법원 쪽에서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이 눈치를 까고 그냥 이준석이를 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일단 그건 지금 뭐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이재명이는 자기의 의도를 충족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죠. 어차피 이진복이가 넌 이 새끼야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급수 똑같아 이 새끼야. 어디 감히 동네 양아치 새끼보다 못한 놈이 쓰레기 같은 새끼가 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뭐 체급을 올리겠다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 아니니까. 근데 절대 안 해주지. 그러니까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즐기시라니까요. 마지막으로 더 이상 뭐 할 얘기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한두 마디만 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토끼형 한동훈 김건희가 예비해둔 그 모든 길로 가고 있는 거가 확실합니다. 이건 100% 확실해요. 모두가 지금 그 덫에 걸려가지고 토끼형 한동훈 김건희 그 3인방이 짜놓은 광범위한 덫에 걸려가지고 지금 허우적대고 있다는 거.
별 걱정 마시고 항상 편안하게 보내시면 됩니다. 편안함만 보내시기 바랍니다.